그래서 사실 싸게 사는 방법은 그 지역 공인중개사 사장님들하고 친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금매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금매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어떻게든 친해지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되게 그냥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냥 물건을 파는 거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진짜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통하지 않으면 투자를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그분들과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투자의 어떤 개념이 전혀 없는 네. 일반인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우연찮게 공인중개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진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하는 것도 없이 네. 중개 수수료만 비싸게 쳐먹는다고. 아, 그거 진짜 안 돼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막 다 맞아 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었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든 막 깎으려고 막 한다고 자기는. 근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최대한 베풀고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저한테 기분 좋은 일이 오는 거거든요. 부동산 물건도 소개해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고 내 편이어야 나한테 좋은 물건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2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매도자는 복비를 다 준다 그래요. 근데 매수하는 사람은 깎으려 그래요. 계약도 하기 전에 복비 다 못 줘요. 뭐 이래요. 그러면은 가운데 중개하시는 분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겠어요? 매도자 입장을 드는 거예요. 그럼 매도자가 2억인데 2억 1,000에 팔래요? 그러면 2억 1,000 되는 거예요. 근데 매수자가 2억 1,000 너무 비싸잖아요. 2억으로 깎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이제 안 돼요라고 네. 얘기하는 거 해봤는데 네, 얘기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보통 그렇게 되는 그러죠.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서 우리는 그 중개인분들을 최대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되게 쉬운 방법입니다. 어떻게 좀 하세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가져왔어요. 제가 아까 뭐 한 개 단지를 예시로 들어드렸잖아요. 근데 1억 9천에 사서 1,000에 70으로 두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억 9천보다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매물이 아까 2억에 나와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1억 9천에 사느냐? 처음에 그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엑셀로 다 정리를 해요. 전부 다요? 공인중개사 사장님 조남 전화번호를 싹 적습니다. 그러면 한 20개 나와요. 엑셀에다가. 네, 어지간한 단지는 한 20개 나와요. 그럼 20개를 한 분씩 전화를 해봐요. 네, 한 분씩 내가 언제 정도 방문하고 싶다, 뭐 보고 싶다 이런 거를 그래도 전화하고 가는 게 예의지. 그냥 불쑥 들어가면은 그분들도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화를 해보는데 전화를 언제 하겠어요? 회사 다니면은 저녁에? 주말에요? 저녁 주말 말고 점심시간에. 네, 점심시간에 그렇게 전화를 하면 안 돼요. 점심시간에 부동산이 제일 바쁘거든요. 그렇죠. 잠금 왔다 갔다 하고 집 들어가고 집 나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전화하면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녁 때 한 5시 이후 4, 5시 이후 되면 우리 등기소로 사무장님들 다 출발했잖아요. 맞아요. 잠금 치고. 맞아요. 네, 다 출발했으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사장님들이 한숨 놓았을 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침 일찍 전화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전화를 하면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월세 받는 투자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거 명확히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살 건지 투자를 할 건지 명확히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나중에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중에 뭐 친절한 분들도 있고 안 친절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렇죠. 그러면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어디 가겠어요? 친절한 데를 가려고. 그렇죠. 친절한 데 가려고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잡아먹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분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한 분, 친절하지 않은 분 다 저는 거기다 써놔요. 뭐라고 써요? 친절함 이렇게. 친절 4개. 강도, 별 4개, 별 5개, 이렇게 다 가보는 겁니다. 다.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친절한 데 하나 갔으면 불친절한 데 한 대를 꼭 가요. 왜냐? 친절한 데는 친절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많이 오는 데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물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근데 불친절한 데는 또 불친절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물건이 많을 수 있어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이사 다니면서 중개하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오래된 단지일수록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토지하러 가면 더 많거든요. 네, 이미 그분이 뭐 통장 이런 거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렇게 친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지 투자자한테 왜 친절해요? 맨날 올 손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은 상처를 덜 받아요. 상처를 덜 받고 친절한 분들은 이래서 친절하구나. 불친절한 분들은 그래 불친절할 수 있지. 그러면 혹시 더 좋은 물건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친절한데 불친절한데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조금씩 쌓아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쌓느냐? 처음에 가서 명확히 얘기를 해요. 내가 1억 9천 정도밖에 돈이 없다. 왜냐하면 1억 9천을 사야 지금 수익률이 나오니까 명확히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지 않고 저 그냥 싼 거 찾아왔어요 라고 하면 2억이 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억 9천짜리 찾으러 왔어요 라고 하면은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없잖아요 지금 물건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네, 그러면 나오면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좀 기다리면 돼요. 수익률 맞을 때까지. 그래도 안 맞는다? 그럼 다른 지역 가서 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이렇게 처음 갔을 때 공인중개사 사장님은 저를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전혀 못해요. 그럼 이제 또 가는 거예요. 다음 주나 전화 한번 드리면서 또 가요. 안 하고 가기도 해요. 애들 데리고 이제 놀이터 놀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사장님을 찾아갈 때 이제 빈손으로 가면 좀 민망하잖아요. 뭐 사갖고 가면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바카스 이런 건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아유. 비타오백 이런 거. 오, 그런 거 제일 싫어하세요, 진짜. 네. 너무 많이 해서. 네. 근데 지금 고수분이시니까 그렇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바카스 사갑니다. 되게 애기들 다 그거 들고 다니는데. 안 돼요. 바카스 한 박스씩 막 들고 다니는데.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밥을 먹는지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그분들은 바카스를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꼭 사갑니다. 스타벅스 그래도 2명 계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사가고 혹시 모르면 라떼 하나 아이스 커피를 또 안 먹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근데 섞어서. 아무리 안 먹어도 안 드셔도 그런 거 사다 주시면 그래도 표정이 다 좋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날도 더운데 밖에 다니시면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맨날 와서 물건만 물어봐서 너무 죄송하다. 이거 드시면서 1억 9천짜리 있어요. 드시면서 갑자기 훅 들어가네. 네, 드시면서 아유 1억 9천짜리 있어요. 그러면은 아유 잘 안 나와 그런 거. 그때부터는 좀 말이 편해져요. 말이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나오면 꼭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서 또 갑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사장님은 또 기억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갈 때부터는 이제 저는 선물 되게 많이 가져가거든요. 뭐 이렇게 예전에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는 마스크 구하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마스크를 꼭 사갔어요. 어떻게든 마스크 사가고 손 세정제도 그때 되게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거 막 구해가지고 가져가고 이랬거든요. 그분들이 그래도 그 자리를 항상 지켜야 돼요. 밖으로 쉽게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을 사주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갈 때는 어디를 가느냐? 우리 어머니들이 뭘 좋아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홍삼 이런 건 너무 비싸잖아요. 올리브영을 꼭 가요. 올리브영에 가서 겨울에는 핸드크림, 여름에는 마스크팩. 좀 호불호 없는 화장품 있잖아요. 색조 이런 건 사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건 다 취향이 있으니까. 네, 취향이 있고 로션 이런 것도 다 취향이 있으니까 뭐 핸드크림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핸드크림 이런 거 좀 사서 가요. 네, 좀 비싼 거. 한 10,000원? 10,000원 위아래짜리 사서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면 안 되고 그냥 드리면 오해하죠. 오해하니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스타벅스도 왜 드렸어요? 날 더운데 힘드시니까 드린 거고 이 핸드크림은 왜 드려요? 건조한데 계속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손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나서 지나가는 길에 하나 사왔다. 뭐 지나가는 길에 사왔다는데 뭐. 네, 되게 좋아하세요. 네, 되게 좋아하시면서 막 깔깔깔 웃을 때 1억 9천. 깔깔깔 웃을 때 근데 1억 9천짜리 나왔어요? 그러면 없어. 나중에 있으면 전화 줄게. 이제 그때부터는 전화 줄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는 좀 귀엽게 보겠다. 네, 진짜 그렇게 애기 들고 가서 항상 애기 데려간다니까요. 이제 제 1억 9천 이제 기억하겠다. 제 1억 9천짜리 애야. 그러면은 어느 날 물건이 나와요. 물건이 나올 때 진짜 금매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금액을 정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 급한 사람은 부동산에 전화를 해요. 나 언제까지 집 팔아야 되는데 요즘 얼마 정도 해? 이렇게는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 누구냐? 일시적 이주택자들. 그런 사람들 빨리 팔아야 되고요. 뭐 상속이나 뭐 이런 거 걸려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언제까지 내가 팔아야 되는 걸 명확히 얘기해요. 그럼 부동산 소장님이 물건 가장 싼 건 2억이야. 그러다가 스타벅스나 요 앞에 있는 핸드크림을 보면서 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1억 9천에 얘기하면은 산다는 사람 바로 있어. 할래? 그러면 그래 1,000만 원 차이면 바로 하자. 그렇게 해서 물건을 싸게 사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매로 아직 주택을 낙찰받아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저는 주로 아파트를 봤을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거의 90% 이상 되거든요. 거의 95%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2억짜리는 1,000만 원 깎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명도 이슈도 없고 또 이사비도 안 줘도 되고. 내가 원하는 걸 고를 수도 있고. 네, 원하는 걸 고를 수도 있고. 근데 뭐 단점은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것과 그건 경매도 그건 단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주변에 있는 중개인분들은 저를 알고 제 편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나중에 뭐가 좋겠어요? 팔 때도 좋은 거예요. 세입자 맞출 때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거래가 제 거는 더 빨리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쌓고 그 지역을 하나씩 뚫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뚫어가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상 위에서
올려놓을 수 있는 걸 사놔야 되겠다. 그래서 뭐 많이 샀냐 하면은 쿠팡에 가보면은 보석펜이 있어요. 이 펜인데 요 뒤에 요만한 별 달고 다이아몬드가 요만큼 붙어있는, 물론 가짜 다이아몬드죠. 그거를 전 맨 처음에 많이 한 박스 사가지고 갖고 다녀요. 그 한 2,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 앞에 필통에 꼭 꽂아놔요, 제가. 그냥 꽂아놓으면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얘기를 해야지 또. 그쵸. 예. 이 보석펜이 햇볕이 비치면 진짜 반짝반짝하고 이게 진짜 부자 되는 펜이라고. 하나씩 꽂아두시면 부자 되신다고. 이 계약할 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품 있어 보이냐고 이렇게 딱 꽂아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반짝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반짝일 때마다 1억 9천, 1억 9천, 1억 9천, 1억 9천짜리, 1억 9천짜리. 예, 진짜 그거 많이 했습니다. 별 선물 다 가져가요. 어르신분들 계시면은 술 많이 사갖고 갑니다. 술. 예, 양주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근데 전통주가 의외로 싸요.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전통주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전통주, 뭐 전통 소주도 있고, 뭐 증류주도 있고. 근데 그 술들이 다 스토리가 있어요. 어느 지역의 특산물인 뭐로 만든 거고, 누가 만들었고, 예, 누가 만들었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좀 공부해서 가는 거예요.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선물로 받아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근데 사장님 생각나더라. 얼마나 힘드시냐. 그래서 봤더니 이게 어떤 명인이 뭘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사장님 생각나서 하나 내가 또 구해왔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남자 사장님들은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거. 그렇게 스토리를 붙여서 다 하나씩 주시면은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다짜고짜 막 가서 저 좋은 물건 주세요 하면서 막 돈다발 내미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좋은 물건이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는 아파트도 싸게 샀어요. 금매보다 싸게 샀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 있는 집들도 되게 많이 샀어요. 갑구에 문제 있는 집 사람들 잘 안 사잖아요. 을구 말고 갑구. 갑구는 좀... 네, 소유권에 문제 있는 집들. 근데 그런 거는 진짜 해결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해결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더 싸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경매로 나가면 이거 언제 낙찰될지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당장 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와서 공인중개 사장님한테 저희가 빨리 팔아야 돼요라고 하면은 저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항상. 그렇게 싸게 사는 방법. 그렇게 공인중개사 사장님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가격을 인지시킬수록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목표가를 최대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한두 번 가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임장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임장을 꼭 다니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들을 거예요. 브리핑 받죠? 네. 브리핑 받으면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여기에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런 얘기 잘 안 하세요. 여긴 뭐가 될 거고, 뭐가 될 거고, 뭐가 될 거고,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긍정적인 얘기만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금세 사랑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또 항상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땐 어디를 가느냐? 그 단지 상가에 있는 미용실을 꼭 가라. 여기 뭐 들어온다는데 진짜예요? 그러면은. 근데 머리도 안 깎을 건데 막 그래 들어가도 돼요? 머리 깎죠. 저 보세요. 지금 머리 짧죠? 엊그저께 임장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좀 가면 무조건 머리 깎아요. 그런데 또 미용도 싸요. 한 15,000원? 다 자르거든요. 아니 저는 스타일이 이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스타일 항상 이러잖아요. 지금 스타일 따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빨리 투자하러 다야 되는데 나를 버려야 돼요. 최대한 나를 버려야 버리는군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돈을 벌어요. 내 거를 가지고 이거를 손에 쥐면 쥘수록 힘든 거예요. 그럼 이제 미용실 가운 입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사 오려고 하는데 뭐 되게 좋다. 여기 뭐가 있다. 학구는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진짜냐라고 하면은 진짜 다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사 올 사람인데 미용실에서 단골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미용사 어머니만 말씀을 해주시느냐? 아니에요. 뒤에 계신 어머니들이 피드백 명확하게 줘요. 뽀글뽀글 뭐 이렇게 씌워놓고 피드백을 아주 정확히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뭐 여기 재개발돼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면 진짜 막 될 것 같잖아요. 문제점을 알고 싶다? 미용실 가서 한번 얘기해 보면 돼요. 주민들의 문제점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보를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듣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봤느냐? 아니죠. 그 전에 수익률 봤죠? 개발 뭐 하는지 봤죠? 네. 그럼 객관적인 정보들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정보도 같이 받는다라는 거죠.